알아두면 좋을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첫 추석, 그렇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올해는 아무래도 평소와 다른 추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우선, 그렇죠. 네, 네. 우선 귀성 자체를 좀 덜하는 분위기죠. 네. 그 서울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서울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겠다 하는 응답자가 77%나 됐고요. 네. 가족에는 아무도 안 만난다 하는 경우도 39%가 됐습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이 귀성을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추모공원은요, 아예 성묘객 입장을 허가를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사전 예약제를 활용해가지고 동시에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성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요, 어르신 모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면회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귀성길 정체는 줄어들 것 같은데 예. 또 반대로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말고 자기 차를 이용하려고 하시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 상황에 대한 예측도 나왔다면서요. 예.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요. 아예 귀성을 좀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자기 차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전보다 더 높아졌고요. 그 자기 차량으로 귀성을 하면 뭐 장기간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점 말고도요. 올해는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제 포장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안 받던 통행료도 또 받게 됩니다. 불편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기 차량 이용하는 이유는요. 우선은 그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는 거 좀 꺼림직한 그런 일일 테고요. 또 그에 앞서서 이용 가능한 좌석도 평소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열차표도 창가 좌석만 팔았고요. 또 버스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정부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귀성길 올해 도로가 많이 막히는 날은 언젠가 좀 찾아보면요. 귀성길의 경우에는 연휴 첫날 오전에 이제 가장 많이 몰릴 것 같고요. 귀경 차량은 대체로 연휴 전체적으로 좀 분산이 되지만 가장 많은 거는 토요일 오후가 붐빌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런 조사의 그 한 가지 변수는 그 이른바 그 축캉스라고 불리는 거죠. 그 연휴 동안에 이 관광지 숙박 시설의 경우에는 예약이 벌써 한 8, 90%씩 찼다고 하니까요. 그 연휴 맞아서 쉬러 가는 사람들로 도로가 찰 수는 있겠습니다. 뭐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지만 여름에도 연휴 또 휴가철 이후에 코로나 확산됐던 전례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엔 또 재난지원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역시 이게 추가 경정예산 통과되면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게 여야의 목표였는데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급 시작하잖아요. 예, 지금 대상자들한테 문자 이미 지금 보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는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신청자들이 그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에서 가진 행정 정보를 활용해서 자격 요건 따지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쪽 설명입니다. 예. 원래 지급 대상이 정부 안에서 국회 상임위에 거치면서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예. 좀 미세한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던 업종 중에 일부 그 집합 금지라는 그 정부 명령을 따른 영세업소들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에 넣었고요. 그렇죠. 예.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13살 이상 전 국민 대상에서 16살에서 34살 또 55살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금액은 2만 원으로 갔습니다. 65살 이상. 네, 맞습니다. 예. 대신 당초에 없었던 중학생 자녀의 경우에는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5만 원 학생 한 명당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촘촘하게 바뀐 게 좀 더 많던데 오늘의 그렇습니다. 상품권 추석 때 많이 쓰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한도도 좀 늘었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차례상 준비 많이 하시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죠.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100만 원 됐는데 전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10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난 거고요.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설 직전 이번 주말에 의무 휴업일로 지정되던 대형 마트들이 있는데 휴업일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들을 한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대부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자체별로 좀 다르니까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선물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좀 있지요. 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도 농축수산물이면 좀 더 비싼 거를 줄 수 있다면서요? 예, 원래는 그 한도가 10만 원이었는데요. 이 추석 연휴 기간에만 그 합법적인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좀 높여줬습니다. 이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일, 생선,
고기 또 화훼 제품 같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이제 되는 거고 예. 나머지 품목들은 여전히 5만 원입니다. 또 이 한도 올린 것도 추석 연휴 끝나면은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네, 김영란법 적용 액수를 높이는 거는 농민들이나 축산어업인들을 위한 거일 텐데 그렇죠. 예. 기성은 못해도 농축수산물로 어르신들께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예. 이게 몰리다 보면은 택배 배송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배송 몰리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개 보니까요, 유통업체들이 내놓은 일정은 이번 주말까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문을 해야지 배송이 추석 전에 가능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가지 않는 이 근거리 배달의 경우에는 연휴 하루 전까지만 주문하면 또 배달할 수 있다, 이런 유통업체들 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당일 배송 체제 갖추게 된 곳들이 많아졌는데 이 배달망을 활용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 얘기도 네. 해보죠. 경기가 좋지 않은 업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추석 상여금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거 받을 수 있는 직장인 수가 많이 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총 조사를 보니까요, 상여금 지급하겠다는 회사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한 5.4%포인트 줄어든 숫자인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이하 중소기업의 좀 격차는 좀 전보다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지급을 하더라도 작년보다 상여금 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도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 정도가 됐는데 예.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작년과 비슷한 지급한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예. 그 상여금 액수가 줄고 또 이게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 간극이 벌어지는 건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네. 추석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